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어제 이어 연 이틀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아침에 촬영을 합니다. 아침에 촬영을 하고 저희가 직장인이니까 퇴근 후에 편집을 해서 올려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빠른 속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서 상승미소를 검색하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건 거의 중요한 경제 관련 속보가 나오면 바로바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카페에 와서 보셔도 되고,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타임라인에 짧게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팔로우 신청하시면 다양한 속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으로 촬영하게 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여긴 융커 의장이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4시 좀 넘어서 관세분쟁, 무역분쟁에 대한 협상을 타결을 치렀어요. 어제 밤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험악했었는데 참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협상의 신 같습니다. 오늘 EU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이 얻고 싶은 건 다 얻었습니다. 유럽은 다 주기만 했습니다. 결론은. 그 정도로 협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EU에 대한 협상 타결이 중국에 대한 대단한 압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협상의 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협상을 잘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 융커 EU 집행위원장 둘이 한국 시간으로 자정부터 협상을 하겠었는데 그 전에 신문 기사 검색해 본 겁니다. 대부분 이제 EU가 미국한테 철강 관세나 이런 거 당했잖아요. 그래서 보복 관세를 준비한다. 상당히 분위기 안 좋다. 그리고 실제로 협상 종료 전에 유럽이 이제 주식시장이 장을 마쳤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쉽지 않고 또다시 중국처럼 관세 분쟁이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팽배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신문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바뀌었냐? 다 바뀌었죠. 트럼프 EU 협상 만족한다. 트럼프 융커 무역 합의 도출했다. 이런 기사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협상의 신이다. 도대체 뭘 얻어냈는지 주요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 정리해봤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이 무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 관세 없이 서로 무역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미국이 가장 불리한 품목이 뭐냐?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무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미국 자동차 해외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미국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타보면 알죠. 기름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연비 안 좋고 실제로 코너링이나 이 안전 부분에 독일차나 유럽차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붙으면 미국 차 무조건 집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무관세 협의 내용 중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만 얻었냐? 또 밑에 보면 미국산 콩의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산 LNG 수입도 늘리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불만을 통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하겠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중진국 궤도국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보조금을 얻는데 실제로 중국의 기술이 궤도국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융커와 함께 리폼 더 WTO입니다. WTO 이런 불합리한 미국의 불리한 규정들을 개선하는 걸로 합의를 해버렸어요. 중국 연 먹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수입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방송에 보면 왜 무역 분쟁에서 관세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오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실행하기도 쉽고 취소하기도 쉽습니다. 즉 실행을 했지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협상에 돌입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더 밑에 보면 유럽은 또 뭘 양보했냐면
이번 협상, 이 무역협상, 그 무관세협정이나 다양한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은 미국한테 이미 관세를 맞았지만 보복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다 졌고요. 그 다음에 EU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거의 협상의 신이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이번 EU와 협상이 중국에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트레이드 밸런스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대미무역 흑자국들을 1위에서 10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10위입니다. 저 밑에 인도와 동률 2017년 기준인데요. 220억 달러 흑자를 냈네요. 그런데 1위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2위는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옆에 나프타 때문에 특수한 경우니까 빼야 됩니다. 3위는 일본. 그런데 여기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들이 유럽연합이죠. 합치면 중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미국에서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합해도 중국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즉 중국의 반 정도밖에 이익을 내지 않는 이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늘 협상에서 완전히 백기 들고 항복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에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중국 그냥 속으로 하겠습니다. 까불지 말고 백기 들고 나와라. 깝죽 대봤자 니네 없어. 우리 양보할 생각 없으니까 버는 만큼 쓸어 나와. 이렇게 결정을 거의 중국의 메시지를 전해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EU 미국의 가장 큰 협상 그 대상자였던 중국 다음으로 큰 협상자였던 EU가 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EU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중국은 졌다고 봐야죠. 빨리 백기 들고 나오는 게 중국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협상의 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중요한 변수,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미국 금리 인상 불편하다. 그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를 만들고 그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나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때 주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월요일에 그 달러화 예금을 팔 것이다. 왜? 상식과 이건 둘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 트윗을 두 개를 발행했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 인덱스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요. 이 트윗 그 다음에 CNBC와 인터뷰했던 그 시점에 달러화 인덱스가 95.4였고요. 오늘 새벽에 93.96입니다.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으니 원화와 위엔화를 보면은요.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17원이고요. 그 다음에 위엔화 환율은 불과 며칠 전에 7.0 거의 다 간다 이런 분위기 했는데 6.7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동그라미 쳤던 이 동그라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트윗했던 시점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위기가 불거지고 올라갔는데 이 네모 시점이 언제냐? 거의 위안화와 같은 방향으로 원화가 움직이는데요. 중국이 재정정책,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거의 포기하고 기존 정책과 반대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시점부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좀 글 좀 읽는다는 식자층에서는 또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념도 없고 완전히 상식 파괴죠. 심지어 오직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자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무식한 대통령. 하지만 논리보다 중요한 건 결과죠. 총결과. 즉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분쟁, 그 다음에 패드의 금리에 대한 논쟁. 이게 상식 파괴고 무개념이고 완전 또라이 짓이라고 평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이 정책이 미국 국민, 미국 국익에 이익이 되는가? 미국 국민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또라이 무개념이라면서 우리가 시장을 잘못 읽을 수도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발언을 하든 항상 이게 사리에 맞다 안 맞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참가자든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걸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미국 이익에 반하느냐 미국 이익에 부합하느냐로 판단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떻게 되면 기준선이 뭐냐?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국 국민이 지지할 정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밀어붙일 것이고 미국 국민 지지율을 얻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발언했다가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과 그 협상하면서 실언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자 바로 고쳐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앞으로 또라이 발언, 무개념 발언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발언이 실행이 될지 말지를 판단 기준은 미국의 국익, 그 다음에 미국 국민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로 꼭 판단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동시에 경기부양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자 이게 지금 그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 풋콜, 그러니까 즉 매도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매수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의 리스크 온, 위험을 부담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분위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블룸버그에서 차트를 하나 냈는데요. 파란색은 그 전체 이머징 시장이고요. 하얀색 선은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ETF에 대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요. 중국을 제외하든 중국을 포함하든 다 이미 6월 말부로 저점을 확인하고 이머징 시장의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 코스닥도 이런 이머징 흐름을 반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 틀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그 바이오 주식들이 아주 박살이 나면서 마이너스 났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한국이 이머징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원화 강세로 돌아섰죠. 환율 하락 이런 부분은 환차손을 두려워해서 그 외국인이 들어오길 주저했다면 이제는 그런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언제까지? 9월 달에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 결정 전까지는 이런 리스크 온 분위기는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협상의 신 트럼프 말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그분이 하신 말이 실행이 될지 아닌 때는 항상 미국의 국익과 미국 국민의 지지율 여부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